뭐 과거 3개월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 5년치,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고 거기에서도 유효한 성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호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을 너무 복잡하게 짜지 말 것. 이 시는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에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코인 쪽은 70%?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올해는 제가 뭐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코인 101에서 MC를 맡고 있는 도봉란입니다. 네, 오늘은 타임퍼센트님이랑 개만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봉남이. 네. 반갑습니다. 개만아님. 간단하게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퍼센트 대표 장기벽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퀀트 투자 플랫폼 트레이딩 뱅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만화라고 하고요. 저는 주식, 코인 모두 다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질문 첫 번째 드릴 텐데 암호화폐 퀀트 투자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퀀트 투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퀀트 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사결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개입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의미해요.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 투자해주는 그런 이제 분야가 퀀트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총 높은 코인 5개에 계속 투자하면 어떻게 됐을까라던가 121선 같은 이동평균선을 정의한 다음에 그 위에서 보유하고 그 밑에 선 팔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퀀트라고 그래서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 놓은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백테스팅을 많이 돌려야 되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퀀트 전략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퀀트 전략이 차이점이 크게 없을까요?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 지표가 공개된 게 많잖아요. 뭐 PER, ROE, PBR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퀀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코인에서는 딱히 그런 재무 지표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차트 데이터 그런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데이터, 경제제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좀 충분한데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데이터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격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시가, 고가, 저가, 뭐 종가 그리고 거래량 이런 OHLCV 데이터들을 우리는 가격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가격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게 이제 기술적 지표인 거죠. 그래서 RSI, 볼린저 밴드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라 하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된 모든 거래 내역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모든 거래가 된 것들을 다 장부에 기록이 되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꾸거나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 의사결정할 때 좀 활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크립토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 일반 전통 금융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기관들이 그 돈을 움직이는 걸 은행에서 알려주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크립토는 뭐 투명하다 하는데 네. 그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남의 지갑을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전통적인 이제 그런 증권 거래나 이런 은행에서는 거래 내역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근데 블록체인은 그 노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온체인 데이터라 하고 그 거래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걸 이제 지표화 해둔 거죠. 실제로 언제 이게 많이 입금이 되고 출금됐다 이런 것들 다 투명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좀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재단의 지갑 주소가 좀 공개가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물량이 거래소로 입금됐을 때 네. 사실 출금은 더 호재인데 입금은 덤핑의 악재일 수 있으니 맞아요. 저도 보는데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과거에 쌓여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고 실제 리스크 관리를 해보고 전략에도 이제 넣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되게 리스크 관리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달리 정말 코인은 코인 펀더멘탈에 대한 추정 없이 그 데이터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아까 타임 퍼센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OHLCV 데이터, 그 OHLCV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보조 지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동평균선 같은거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 RSI 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테스팅을 해본 다음에 괜찮으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무작위로 사용하는 아니면 어떤 지표를 세팅해서 이동평균선 여기에 뭐 돌파하고 다른 뭐 RSI나
다른 지표를 봤을 때 얘가 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그럼 중첩을 많이 시키나요, 데이터를 혹시? 이거 그거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단순하게 이동평균선만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RSI 다이버전스를 인식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거는 뭐 어떤 전략이 우월하다, 어떤 전략이 좋다라고 하는 거 사실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알 수는 있지만 또 백테스팅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전략을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마다 좀 들어맞는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걸 그 시기마다 전략을 짜시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네. 진짜 전략이 너무 방대하게 많거든요. 다양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 메인 지표가 있고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지표라 하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뭐 이동 평균선 이런 게 이제 메인 지표고, 보조 지표가 뭐 RSI 이런 지표들을 의미하는데, 주요한 시그널을 잡을 때는 메인 지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많이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잡을 때는 활용을 메인 지표, 보조 지표 다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특정 시점에 들어가서 올인해서 한 번에 거래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방식들 전선으로 해요. 그래서 추세 추종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때 분할해서 비중 조절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역추세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분할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분할해서 거래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확실히 리스크를 잘 관리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시그널 잡지 않고 항상 365일 매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이제 분할 거래만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전략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암호화폐에서 퀀트 전략에 따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지표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엄청 이제 많죠. 두 분이 쓰시는 뭐 데이터들,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나 데이터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단타 전략 만들 때는 캔들 패턴이나 거래량 같은 걸 보고요. 주로 장기 전략 만들 때는 그냥 이동평균선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깔끔하더라고요. 장기로 보실 때는 이동평균선을 네. 위주로 메인으로 보고, 네. 단타 보실 때는 거래량과 캔들을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지표들은 근본적으로 그 OHL10에서 파생된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 MACD로 하겠다 그러면 MACD에 맞는 전략들을 만들 수가 있고,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에 맞는 전략들을 만드시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인 이제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작은 단위로 봤을 때는 한 시간 봉 캔들, 한 시간 봉 캔들을 활용한 RSI, 한 시간 봉 캔들을 활용한 볼린저 밴드, 아니면 뭐 4시간 봉, 8시간 봉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퀀트 투자에 대한 이제 주요 목표와 그 본인들이 뭐 자주 쓰시는, 그러니까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저는 스윙이다, 아니면 단타 하신다.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전략은 많죠. 뭐 역추세도 있고 추세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략을 만들 때 저는 중요시하는 게 이제 변동성. MDD라고 해서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보는 지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퀀트에서는 만약에 MDD 20이면은 고점 대비 20% 하락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큰 하락이거든요. 막상 닥치면 나는 20% 견딜 수 있어라고 낙관을 하지만 막상 때려 맞으면은 1%만 손실 나도 사실 벌벌 떠는 게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MDD를 낮춘 전략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투자를 하고 있죠. 저도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투자를 봤을 때 결과적인 수익률만 보거든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현재까지 1000%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 1000%를 보고 내가 그때 투자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 과정에서 최고점에 사서 최저점에 팔았으면은 마이너스 85%예요. 그게 맞아요. 이제 MDD라고 표현하는 거죠. MDD가 85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퀀트 투자의 핵심은 이런 MDD를 낮춤으로써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퀀트 투자의 핵심이라고 저는 맞아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략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MDD를 정말 20 미만으로 맞추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다 분산 투자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마켓을 좀 이제 전략들로 다양한 그 퍼포먼스를 내는 전략들을 포트폴리오화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욕심을 안 부리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MDD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낙폭이 왔을 때 멘탈이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탈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퀀트가 흔히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고 뭐 AI가 할 수도 있는데, 두 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그러니까 매매 자체를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손절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10% 손절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만들었어도
10% 손절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못해요. 했는데 모르면 어떡할 건데. 그 아마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한 98% 정도 공감할 텐데 스탑로스를 걸거나 네, 혹은 그쵸. 목표 가격을 걸어놨는데 그거 보통 다 취소 많이 하잖아요. 더 갈 것 같은데 좀만 더 먹자 맞아요. 그러고 이제 네. 매도 취소. 네. 그래서 뭐 또 떨어지면은 예약 걸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진입해야 되는 자리인데 공포에 휩싸여서 또 예약 매수 취소.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스톱로스를 거는 건 사실 선물거래에서는 필수인데 이거를 해제하면은 나락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려면 자동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아예 차트를 안 보는 게 낫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에 내가 만든 알고리즘 바탕으로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방식들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결국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추는 거에 가장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시장은 절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우위를 우리가 점함으로써 미래의 어떤 기대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 펀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님도 인간은 믿을 수 없다. 네, 인간의 감정으로 개입이 된 감정. 투자는 절대 시스템을 통계적으로 이길 수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네. 확률적으로. 맞아요. 네. 예상치 못한 뭐 관세 이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폭락이 나올 때 혹시 그런 것들도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쓰시는 데이터로. 그럼 이거는 갑자기 예측 안 되는 거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미수알 싸가지고 갑자기 10%가 떨어지면은 그걸 잡는다든지 그런 그거는 이제 그런 폭락이 있었을 때 보통 RSI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질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돌려놓고 있었다면은 그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돌려놓잖아요. 그거는 뭐 1년에 5번 나오는 거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말하는 거는 네, 이제 맞아요. 사실 그건 제외하는 거죠. 네. 네, 그때는 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니까 우리는 다른 쪽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래서 백테스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과거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가격 데이터를 쭉 보면은 그 안에 엄청 폭락장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에 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지 그런 매도 조건식들을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했을 때 잘 견뎠다. 그런 미래에도 이게 그런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회피할지, 어떻게 손절하고 나올지 같은 것들을 다 미리 사전에 계획을 짜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RSI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4시간 분 기준으로 갑자기 1시간 만에 뭐 마이너스 10%가 떨어졌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손절하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규칙을 짜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아니면은 그 뭐 AI 트레이딩을 저는 예전에 좀 봐가지고 이제 그런 AI를 하나 뭐 그런 봇을 하나 만들어놔서 1년에 한 5번 정도밖에 포지션이 안 들어가겠지만은 미리 좀 켜놔도 되겠네요. 그쵸. 만들어놓고 네. 돌리는 것도 방법일 수 만들어놓고 있죠. 어차피 네. 1년에 몇 번 안 들어가지만은 저는 정말 그때 많이 먹거든요 수익을.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저번 이슈 때도 마찬가지고 순간 빠질 때 알트코인을 전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뭐 5배에서 10배 진입하는데 원래 저는 1.5배 쓰거든요. 네. 알트코인은 1.2배 쓰거나. 근데 그때는 3배에서 10배까지도 진입하는데 진입하는 이유는 전 리스크 테이킹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손실률을 정확하게 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공포 때 만약에 5배를 써서 이게 공포 구간을 이겨내고 반등한다면은 최소 300%에서 500% 수익 난다라고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딱 진입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큰 수익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투자하실 때 보통 다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편이시겠네요. 네, 저도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것도 그러니까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감정이 자주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런 이제 그 1년에 몇 번 없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잘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없는 기회이지만 그때는 진짜 그 아마 프로그램보다 많이 돈을 버는 저 확실히 더 큰 수익은 잘 내는 거는 인간이 예, 그 직감으로 그때 하는 게 확실히 예, 더 많은 예, 수익을 낼 수 그 있어요. 직감은 그 네. 프로그램 제가 만들어서 들려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백테스팅으로 검증하는 것이 퀀트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검증하고 있는지. 일단 백테스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과체적화 오류거든요. 과거에만 뭔가 되게 핏한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미래에도 보존될 것이다. 이게 사실 이제 잘못된 접근 방식인데 네. 우리는 그걸 과체적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표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 3개월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5년치,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고 거기에서도 유효한 성과가 나왔을 때 실전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표본 외 검증이라고 해서 3개월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각각 3개월 나눠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1년 단위, 분기 단위 나눠가지고 모두 이제 투자 경향성이 성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미래에도 보장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을 너무 복잡하게 짜지 말 것. 이 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RSI 지표 쓰고 MACD 쓰고 다 써가지고 특정 순간에만 잘 성과가 나오게끔 짜는 걸 이제 과체적화라고 하는데 그걸 최소로 단순화했을 때 어떤 모든 종목에서 모든 기간에 잘 성과가 나온다면 그건 이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이 증명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동평균선 아까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을 저는 따로 구해요. 그러니까 타임퍼센트님은 아까 최대한 많은 기간 혹은 이제 롤링식으로 해가지고 다 테스팅한 다음에 그래도 괜찮으면 이제 오케이 이거잖아요. 네. 저도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일단 저는 기간을 좀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 한 500거래일 가지고 최적의 이평선을 뽑아보는 거죠.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평선 나왔어. 물론 이거는 과치적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500일이 아니라 기간을 늘려요. 2000일 정도? 거기서 또 뽑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피트한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조합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백테스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가치적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절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서도 뽑고 장기간에서 뽑아서 이거를 조합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마켓 뉴트럴 이제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추세 추종이 있고 그리고 뭐 역추세 이런 거 다 조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관관계가 낮은 전략들을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투자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훨씬 잘 되고 그 NDD가 되게 낮게끔 나오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한 전략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전략들을 만들어야 이게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일반 이제 투자자들이 퀀트 트레이딩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한 시스템 매매하고 뭐 봇을 활용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우려하는 것들이 예전에 봇이 실수 한번 해서 모든 것들이 청산당한 이슈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혹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일 위험한 거는 그거죠. 그 백테스팅에서는 과체적화가 아니더라도 잘 성과가 났는데 로봇이랑 싱크가 안 맞는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백테스팅 엔진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슬리피지 이슈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테스팅 상에서는 이거는 구현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내가 거래량이 유동성이 없는데 시장가로 매도를 했다. 그럼 시장 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대비해서 뭐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사이를 우리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면은 쌓였을 때 손실이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면서 이게 사실 자동 매매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판단 없이 칼같이 이제 전략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내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보니까 코드 내동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스탑로스 또한 네. 그 녀석 또한 내가 만든다. 네,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빼면 안 되는데 코드에서 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만드는 거고. 네, 맞아요. 만드는 거니까 내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 손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프로그램 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전략에 아까 올인하면 안 되고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데 한 전략이 너무 좋으면 또 여기에 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개만화님이나 타임님은 많은 사람들이 퀀트 트레이딩 하는 것도 보았을 거고 뭐 그런 커뮤니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그분들의 큰 실패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령 지금 말했던 개만화님 같은 부류 분들이 되게 많은 건가요? 그냥 저는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크게 올인하거나 한 전략에 너무 크게 베팅하거나 그런 거죠. 결국 퀀트를 하고 봇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매매한다는 거는 욕심과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행동인데 근데 그 봇의 욕심을 잔뜩 네. 담아서 만들 수도 네.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지금 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단톡방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나이가 있으시고요. 50대 이상이신 분들이고 되게 안정적으로 뭔가 그 욕심을 안 부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좀 전략을 잘 만들고 투자를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퀀트 그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저들의 이제 특징을 다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제일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결국 퀀트 투자를 하더라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6개월, 1년 동안 지속 가능하게 투자했을 때 성과가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퀀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당장 뭐 3일 안에 수익이 안 난다 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성과가 잘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서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1년에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다 하거든요. 네.
작년에 30%를 했어요 연봉이. 30% 네. 정도. 그러니까 코인 쪽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MDD가 낮았죠. 10% 언더로. 코인 쪽은 70%? 작년에 장이 좋았잖아요. 그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올해는 제가 뭐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세 추종 전략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주로. 근데 추세 추종 전략 특성상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를 기미가 보이면. 근데 요새 휩소가 많아가지고 25년 들어서 코인이 하락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힘들었죠. 손실 중입니다 저는. 아, 그걸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근데 제 수강생분들 중에 수익이 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어차피 세팅하기 나름이니까. 아니 맞아요. 근데 저는 손실 중이다. 네. 지금 현재는 네. 되게 이거 되게 힘든 얘기인데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타임님은 15% 손실 중인가 아무튼 혹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좀 아는 네. 저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제가 직접 만든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투자한 게 있거든요. 운용한 게 있거든요. 그게 한 70% 수익이 나왔고 현물로만 하고 있어요. 네. 현물만 하고 있고 MDD가 한 5% 미만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거래를 빨리 닫나요? 거래를 거의 보통 스윙으로 많이 해서 네. 2, 3일 안에 다 닫고 그렇죠. 거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반- 그 거의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70% 정도 수익이 지금 왜냐면 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장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사고 있으면 손해였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닫으면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두 분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1년에 30% 벌었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 시청할 때 뭐야 코인은 하루에 50% 벌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야? 50%가 뭐야? 네. 100%도 있는데. 뭐야 뭐 누구 땡땡땡 누구는 뭐 1억으로 지금 200억 만들었다는데 뭐 네, 50억 맞아요, 만들었다는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확실히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 평균 투자 수익률이 20% 정도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계속 20%로 복리로 굴려 나갔기 때문에 60 넘어서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리의 법칙을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 트레이딩, 뭐 펀트 트레이딩은 좀 잃지 않는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꾸준히 10%, 20%, 30%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으로 이걸 추천하는 것보다는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안정적인 펀트 트레이딩을 선택해서 매매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연 30%는 저한테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물론 하루에 30%도 저 벌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반대로 30% 잃을 수 있는 맞아. 방법, 그러니까 잃을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코인 둘 다 전략을 만들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인 선물 거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주식 먼저 투자하고 그리고 코인 현물에서 먼저 안정적인 전략으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MDD가 낮은 전략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자금이 있으면 그때 코인 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노려보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다른 투자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 30%야 코인 선물 거래하면은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랄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인 선물 거래 MDD는 저는 100이라고 생각해요. 100. 왜냐하면 청산당할 수 있으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 욕심을 부리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분명 청산을 당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방금 멘트가 제 좀 경험 위험했어요. 제 경험상 네. 그렇다는 거죠. 아, 근데 저도 공감하는 네.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 것에 노출이 되다 보면 더 큰 자극들을 계속 추구하기 도파민. 네. 네. 추구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패밀리 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7-80% 현물로 해라. 근데 너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하더라도 맞아요, 20%는 맞아요. 이제 현물로 운영해봐도 되고 마지막 타임님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퀀트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가치 투자로 코인에 한번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큰 실패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거의 진짜 뭐 수억을 한번 이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돈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퀀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지만도 이 퀀트 투자에도 비중을 조절을 해서 두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물 투자에도 비중을 뭐 한 10%, 5% 그리고 주식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올인 안 된다.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제는 뭐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별, 먹히는 전략 등등 자동 매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통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제 운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나만의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방식은 시중에 보면은 그 서비스 있어요. 백테스팅 툴도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이제 투자를 전략을 만들어서 검증하고 그 전략을 자동 투자할 수 있는 광고 좀 하자면 저희 홍보 좀 하자면 저희 서비스 트레이딩 뱅크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개만아님도 강의하시는 게 이제 코딩 강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코딩 강의에서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좀 나뉘는다 생각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콜렉터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가지고 백테스팅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자동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코딩을 해서 만들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두 번째 저는 직접 이제 코딩해서 나만의 자동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코딩이 처음이면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허들이긴 한데 막상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되게 잘 가르쳐 드리니까.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래스 101에 개만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되는데 네, 잠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컴맹 기준으로 뭐 어느 정도 들으면은 가능할까요? 제가 뭐 바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만 해도 할 수 있게끔 이 강의만 들으면 된다는 안내 포스팅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기초를 쌓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매매 이 파이썬 코딩이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걸 활용하면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코드 기반 베이스로 해서 여러 전략들을 스스로 커스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공부가 많이 필요했고 이것들 하려면 좀 더 많은 기간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좋아졌다.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기준으로 어느 정도면 마스터가 가능해요? 하루에 2시간 정도면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같이 집중력이 떨어진 시대에 하루 2시간이면은 일주일만 하셔도 돈봉나님 같은 경우는 괜찮은 전략을, 그러니까 본인만의 전략을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동 매매보다 자동 매매가 무조건 더 좋은 건가? 그리고 자동 매매에 그러면 한계점이 있는가? 명확한 한계점들이. 저는 이게 차트를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돈봉나님 같은 경우는 지지 저항 구간이 한눈에 보이고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나갔다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 매매로 이거 구현하려고 또 보면 어려운 거죠. 이게 모라베기 역설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쉬운 거는 사람이 어렵고요. 사람이 어려운 거는 또 쉽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눈에 차트를 보고 지지 저항을 판단하는 거는 사람은 쉬운데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죠. 이건 되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봉남님처럼 이제 뭔가 자기 이성적인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직감이 좋으신 분들은 수동 투자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만큼 리스크도 있겠지만 그걸 되게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그 컨트롤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와 흥분해가지고 이제 더 넣고 막 이런 이제 타입이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잘 절제해주는, 통제해주는 그런 안전 벨트로서 이런 퀀트 투자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별로도 자동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마다 세팅값이 좀 달라지거나 활용해야 될 지표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하락장 때 이거 써라, 뭐 상승장 때 이거 써라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어떤 뭐 전략들? 상승장에는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괜찮을 거고, 뭐 행보장이나 뭐 하락장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뭐 역추세를 이용해서 진입 시점을 좀 적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추세 전략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올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행보장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단기 관점의 단타 전략들을 이제 만들 계획이 있긴 하거든요. 숏을 치면 안 되나요? 숏을 쳐도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만든 전략이 주로 주식 전략들이 많고 그다음 코인도 현물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웬만하면 잘 안 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인 선물 제가 자주 노출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산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컨텐츠로서 제가 좀 풀어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선물 거래 전략을 제가 안 만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제 컨텐츠에서는 비중이 적다. 근데 좀 늘려 나갈 계획은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고래버리지가 위험한 거지. 맞아요. 저배율의 숏과 롱은 사실 저는 선물 거래를 왜 해야 되느냐고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자본으로 빠르게 증식시킨 뒤 고자본이 그 많은 자본이 됐을 때 뭐 현물로 빠져나가거나, 두 번째는 이제 숏 포지션.
전 그게 맞다고 아, 봐요. 해지. 해칭을 할 수 있는 숏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너무 많이 고배율을 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선물 거래하면 50배 해야 돼. 근데 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5배 이상 잡아본 적이 많이 없고 네. 알트 기준으로 1.3배, 2.2, 1.2배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 전 숏을 또 많이 치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빠르게 갈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빠르게 가는 거죠. 빠르게 이제 아래로 갈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보통 생각 고래벌을 없이 하니까. 고래벌 쓰더라고요. 네. 네,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현물에서만 딱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장일 때 워킹하는 전략이 있고 상승할 때 워킹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리스크를 낮추는 게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일 때 잘 방어하는 전략들 위주로 다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면은 분할해서 거래를 한다. 가격이 마이너스 2% 떨어졌을 때 10% 사고 마이너스 2% 떨어졌을 때 20%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거래하는 방식들을 많이 썼었는데 리스크는 엄청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상승할 때 수익성이 잘 안 나요. 상승할 때는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청 많은 실험을 해봤고 하루에도 100만 개 넘게 저는 전략을 만들어서 백테스팅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달라야 한다. 상승전 전략일 때와 하락전 전략은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추세 전략으로 가야 되고 하락할 때는 하락장 방어 역추세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추세를 한다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간다. 그런데 마이너스 1%대 분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1% 올랐을 때 비중 조절해가지고 또 분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간격과 이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야만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고 그 상승상 이제 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그 매수 시그널을 좀 잘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락장 방어 같은 역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365일 매일매일 그냥 거래를 하더라도 되게 안전한 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승장 이제 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 주요 지표들 뭐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나는 매수하겠다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시그널을 잡고 추세를 타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한 MDD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 매매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략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두 분이 각자 하고 계시는 뭐 저는 비트 위주다, 알트 위주다, 그리고 또 비트 위주라면은 뭐 어떤 전략이 있고 뭐 알트 전략이라면 어떤 전략이 있다. 이런 것들 간단히 좀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 건지 전략을 그래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 전략이 따로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알트코인 전략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아예 매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추세가 좋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비트코인이랑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관관계가.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서 전략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그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퀀트 철학은 결국 데이터 통계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모든 종목에 다 똑같이 워킹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트코인에서 워킹하던 게 왜 도지코인이 안 되고 리플이 안 될까를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변동성 차이인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그 알트코인은 엄청 크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변동성 지표를 가지고 전략들을 스위칭하는 방법들을 저는 되게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작다 이런 볼린저 밴드 폭이 작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 추종 전략을 쓰는 거고 변동성이 뭐 크다 그럴 때는 리스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하락장은 방어에 강한 이런 역추세 전략들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만들어 두면은 이 전략을 가지고 알트코인도 되고 비트코인도 다 되더라고요. 다 똑같은 양상을 보여요. 경향성이. 그래서 이게 변동성에 큰 키포인트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더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변수가 정말 많다고 봐요. 도지, 리플, 에이다 뭐 이런 이제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은 좀 덜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변동성이 크고 변수도 많은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럼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나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전략을 만들어서 추세가 확인되면 들어가고 추세가 없으면 빠져나오는 그런 식으로 알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주로 비트코인 비중이 더 많긴 하죠. 그러니까 단타 같은 경우는 뭐 튀어 오르는 거 먹으려고 뭐 진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주로 이제 일본 관점에 장기 투자 전략이 많다 보니 보통 이제 시총 높은 거 위주로 이제 전략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결국에는 그
저는 퀀트 투자라고 해서 가치 투자를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어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퀀트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전략들, 즉 거래량이 좀 많고 상위 탑 거래 뭐 10, 탑 10 정도의 알트코인들에만 저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장된 지가 3년 이상이 된 데이터가 확보가 된 그런 이제 알트코인 애들만 저희는 퀀트 투자를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야만 백테스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 또 질문을 이어가면은 요새 트렌드가 좀 급변하게 잘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급변하는 트렌드도 퀀트적으로 포착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럴 때는 그냥 직접 매매하는 게 낫나요? 사실 뭐 이런 전략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다 보면 만들 수는 있겠죠. 뭐 급등하는 종목 몇 개를 매수를 하고 이게 다음날 바뀌면 다시 갈아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진 않아요. 네, 이제 유행을 타서 하는 매매는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연구를 해서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2017년도 16년도 때부터 트레이딩을 해서 그 분명히 그 섹터에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는 밈이고 뭐 AI고 RWA고 분명히 그런 이제 크게 이제 돈을 쓸어 담는 섹터들이 있다고 존재하는 걸 맞아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제 자동 매매로 취합하기엔 데이터가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지 아는 건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것들은. 하지만 그냥 계량적으로 그냥 오늘 많이 오른 거 탑 5 거래대금 많은 거 탑 5 교집합을 구해가지고 스위칭하면서 매매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해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 이거는 백테스팅 데이터가 없다 보니 토액으로 일단 검증을 해보고 괜찮으면 네, 가는 거고 안 괜찮으면 네,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또 얘기해드리면 뭐 해킹이라든지 시스템 오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불신하잖아요. 사실 뭐 AI를 하더라도 지금 뭐 사람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불신 관점에서 저게 말이 돼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 매매가 되겠어 이런. 네. 특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더 트레이딩을 잘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또 맞는 자산의 규모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20만 원으로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자산가 분들이 선호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제 컨텐츠는 이제 스스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동 매매 서비스가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매매 믿을 수 있어? 이런 불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그럼 직접 만들어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전략들 예시 코드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인 거죠. 저도 이제 그 클래스 언어의 강의를 이제 코딩 강의 맞아요.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 맞아요. 만드는 걸 네.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뭐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발 강의를 해서 직접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만들어도 사실 본인이 그걸 신뢰 못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확실히 검증을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이 데이터가 정말 클렌징하게 잘 되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건데 이런 서비스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이 로봇에 투자하면은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런 건 사실 되게 저는 위험한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백테스팅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래량도 다 이제 투명하게 보여주고 실제 로봇마저 돌렸을 때도 똑같은 싱크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런 이제 서비스들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 데이터도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7월에 깜짝 금리 인하를 하냐, 9월달에 그럼 금리 인하를 하냐, 이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이제 뭐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아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보시는지.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컨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측을 하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만든다면 당연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제가 주로 돌리는 전략은 그러니까 일본 관점의 장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 변동성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측은 못하지만 대응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퀀트는 그 예측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다. 네, 그게 맞아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하는 것들 아니면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인간이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퀀트 투자가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뒤에 첨언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본인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쭉 나열해 보라고 해요. 투자의 성향도 분명히 존재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내가 뭐 흥분을 쉽게 하는 스타일인지 뭐 플러스 가격이 잠깐 떨어져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성향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스윙 아니면 뭐 단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투자에 대한 MBTI를 검사하고 이랬을 때 그럼 나한테 맞는 투자 성향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가령 퀀트 투자에 적합한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자산이 조금 있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새벽에 잠을 잘 못 자요. 이유는 새벽에 나오는 지표들 발표를 좀 꾸준히 봐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변동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실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트레이딩하는 건 전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퀀트 트레이딩이 낯설고 시스템보 트레이딩이 뭐야?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편향적 사고에 갇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물의 비중을 80%, 선물의 20% 두듯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감정 매매든 아니면 내 데이터로 그냥 내 지표를 활용해서 하는 매매든 뭐 한 80% 해보고 아니면 90% 해보고 10%는 뭐 타임님 뭐 서비스를 써보든 개만한님의 강의를 들어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10% 자산을 굴려보든 그렇게 해보면은 데이터들이 쌓일 거예요. 내가 트레이딩 하는 게 더 잘 되네 혹은 10% 여기다 맡겨봤는데 여기가 더 잘 되네 하는 판단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영상들 쭉 시청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좀 체크해서 좀 자기에 맞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이 되고요. 정말 투자 성향이라는 게 전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 유저들만 봐도 이탈하셨는데 보면은 수익이 났는데 이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엄청 자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통해서 정말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반면에 정말 나는 이 게임 같이 하시는 거죠. 투자를 게임 같이 뭔가 공부도 하고 블록체인 세상 돌아가는 것도 공부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더 이런 가치 투자나 본인이 직접 트레이딩하는 방향도 저는 잘 맞는 것 같고요. 서비스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은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이것 또한 어떻게 하나의 어떤 취미 문화로 뭔가 가져가는 건가 여기에서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냥 뭔가 신경 안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퀀트 투자 잘 맞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자체의 문화를 좋아해. 블록체인 공부하고 뭔가 이 돌아가는 세상을 좀 알고 싶고 그 내 투자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좀 트레이딩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꾸 성향하고 투자 뭐 MBTI 얘기하는데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해드리면은 전 총 4가지 정도로 크게 잡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하루에 내가 과연 트레이딩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죠. 아니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간. 근데 30분 내외이면 답도 없는 거잖아요. 트레이딩을 자기가 직접 한다는데 최소 지표 발표할 때나 이럴 때 깨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경험. 내가 투자 시장에 뭐 주식이든 코인을 합산해서 트레이딩을 해봤던 경험이 뭐 5년 이상인가, 뭐 2달인가. 그 다음에 내 자산이 1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100억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향, 그러니까 자기 성격인 거죠. 뭐 하나 재밌는 일화를 좀 얘기해드리면은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에 제가 유일하게 그 유튜버로 앰버서더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긴 기간 아니고 한 1분기 정도 앰버서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거래소 관계자 팀장님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6대1로 밥을 먹고 있어 되게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아마 그 전쟁 이슈였었을 거예요. 그때 제 계좌가 마이너스 2억이 됐어요.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메뉴판 고르면서 주문을 했는데 마이너스 6억이 됐어요. 순식간에 계좌가 그냥 그렇게 엄청 크게 녹아내린 거예요. 사실은 뭐 6천만 원이 빠져도 이게 사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빠진 거니까 뭐
물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순간에 그냥 6억씩 네.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관계자분들이 왜 그러시냐니까 제가 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팅이고 뭐고 괜찮다. 그냥 편하게 하셔라 트레이딩을. 근데 제가 핸드폰 덮었어요. 핸드폰 덮고 너 저 때문에 멀리 오셨는데 그냥 밥 먹고 일 이야기하는 게 난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이제 밥 먹으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그죠. 들었죠.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미팅이 되게 순조롭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매매 엄청 했죠. 근데 뭐 핸드폰으로도 매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사무실 들어가서 막 매매해가지고 겨우겨우 한 1억 정도 언저리에서의 손실 방어를 하고 포지션이 끝났는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에도 감정이 동요되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시스템에 의존해서 그런 트레이딩을 써볼 만한 것 같고 좀 경험도 많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대범하다면은 자기가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시간, 돈, 성격, 그다음에 이제 경력, 경험 이것들을 본인이 종합해봐서 나는 뭐 하루에 시간 1시간 쓸 수 있어. 나는 경력 이만큼이야. 난 내 자산은 이만큼이야. 내 성향은 이래. 근데 써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쩌면 쑥 쓴 다음에 야 나 어떤 트레이딩이 나한테 맞는 거야? 그러면은 아마 뭐 거기에서 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또 매매 전략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서 거기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나왔다. 그럼 바로 이제 수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스템 트레이딩이 아니라 한번 본인이 직접 해보셔라라고 하면 이제 돈 버는 유튜브 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반반이다. 그러면 둘 다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가격의 움직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는 약간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뭐 1억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 5천 되는 건데 통제 못 하잖아요. 물론 트레이딩에서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 가격의 움직임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얘기했던 게 투자 철학에서 이제 통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통제를 해야지 굳이 딴 거 맞아요. 스트레스 받지 네. 말자. 그래서 성향 파악해서 자기에 맞는 성향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좀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전하실 메시지나 말들이 있으신지. 이제 퀀트 투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예측이 아닌 이제 대응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분할 거래를 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들을 다 이제 나눠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이제 방식들을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장 세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 트레이딩 뱅크 죄송합니다. 네, 트레이딩 뱅크란 저희 서비스에 오시면은 그런 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크립토시는 되게 초기 시장이고 초기 시장에서 플레이할 때 되게 정보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좋은 돈벌이 수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저희가 가진 자산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화폐가 계속 희석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돈을 현금으로 두고 있을 게 아니라 무언가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굴릴 수 있을지 잘 투자할 수 있을지 그다음 또 이제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도 돈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담을 수 있는 돈 그릇이 분명 한정적이고 있는데 그 돈 그릇을 키우는 건 뭐 물론 이제 트레이딩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겠지만은 결국 투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본인의 그 흥분을 절제해야 되고 퀀트 트레이딩 또한 제 심리가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 심리를 잘 잡으려면은 명상도 필요하고 산책도 필요하고 또 많은 독서량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두 분 오셔서 퀀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았는데 잘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면 또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